안녕하세요. 창의수과학 동아리 4차시 공동 동아리장 김한준입니다. 오늘은 평면기하 이론들 심화에 관하여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차례는 방맥과 근축, 조화점열, 심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방맥입니다. 슬라이드를 보고 프린트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맥의 정의는 위와 같이 그림이 있을 때 POA가 AO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이라는 것입니다. O는 원의 중심이고 A는 이렇게 있죠. 그리고 R은 원의 반지름입니다. A가 원 내부에 있을 때 POA는 BA 곱하기 AC라고 할 수 있습니다. A가 원 밖에 이게 반대로 되었네요. A가 원 내부에 있을 때는 BA 곱하기 AC이고 A가 원 밖에 있을 때는 AB 곱하기 AC이자 AE의 제곱, 즉 접선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뒤집혀서 나왔는데 학습란에는 제대로 그게 밖에서 올라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근축입니다. 근축이란 동심원이 아닌 두 원에 대해 방맥이 같은 점들의 자치인데요. 두 원이 서로 만나면 그 원의 교선, 즉 교점들이 이루는 선이 되겠습니다. 또 원이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축은 이렇게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 1. 근축은 직선이다. 이제 직선이 여러분이 빈칸에 채워야 할 내용이고요. 이 증명은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알아만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공부할 것인데요. 원 1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고 2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좌표 평면으로 나타냈을 때 중심이 A1, B1이고 반지름이 R1인 원이 원 1이고 1을 2로 바꾼 것이 원 2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빼주면 이것의 근축의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a1 플러스 2a2x 플러스 마이너스 2b1 플러스 2b2y 마이너스 r1 제곱 플러스 r2 제곱 플러스 a1 제곱 마이너스 a2 제곱 플러스 b1 제곱 마이너스 b2 제곱은 0. 따라서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꼴, 즉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공부를 하였죠. 따라서 두 원의 방정식을 뺀 것은 근축의 방정식인데 이가 직선꼴이므로 근축은 직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 2인데요. 이것은 모 학원에서 몬즈 정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몬즈 정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났습니다. 세원에서 두 원씩 쌍을 지은 것의 근축은 한 점, 즉 근심. 이것이 빈칸 채워야 할 내용인데요. 근심에서 만납니다. 증명은 동일법적 증명으로 이 오른쪽의 그림을 참고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왼쪽으로 해보겠습니다. A가 O1, O2의 근축 L1, O1, O2의 근축 L3와 O2, O3의 근축 L1의 교점 이 점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A가 이 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POA는 POB는 POC가 됩니다. 왜냐하면 L3와 L1은 근축이므로 방맥값이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OA와 POC가 같게 되므로 A는 두원 O1, O3의 근심 위에 있게 됩니다. 다음은 코엑시얼 서클 공근축 원들입니다. 공근축이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n개의 원들이 서로 같은 근축을 공유하고 있다면, 즉 서로 쌍을 지었을 때 근축이 모두 같다면 코엑시얼 서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쪽 그림에서 원들이 만날 때에는 모두가 두 점 A와 B를 만날 때 AB가 공근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엑시알의 성질입니다. 먼저 코엑시알의 성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O1과 O2에서 여기는 C1으로 돼 있죠. 그것의 방맥 비율이 같은 점들의 자치는 O3, 즉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엑시알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중심이 일직선이고 방면이 같은 점 한 개가 있다. 그러면 코엑시얼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방면이 같은 점 두 개가 생기면 그 원들은 코엑시얼이고 근축은 그 두 점을 이은 직선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원들에 대해 방명비가 일정한 점 한 개를 찾고 중심이 일직선이라면 그 원들은 코엑시얼입니다. 예제 1-1로 프린트에 나와 있을 것인데요. C2는 이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거 밖으로 너무 삐져나와가지고 A2랑 B2만 그림에 표기하였습니다. 이거 그림은 전부 다 제가 그린 것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B1은 PXZ, XYZ, PBC의 근심이 되고 C1은 PXY, XYZ, PBC의 근심이 됩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아까 정리 2에서 공부하였죠. B1, C1은 따라서 XYZ, PBC를 공유하므로 근축이 되고요. 이에 따라 A2는 XYZ, PBC, ABC의 근심이고 B2는 XYZ, PAC, ABC의 근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2, B2는 XYZ, ABC의 근축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C2도 이 근축 위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2인데 1이라고 잘못 나왔네요. 다음은 조화점열입니다. 조화점열의 정의는 이렇게 한 직선 위에 네 점이 있을 때 BC분의 CD는 AB분의 AD인 경우 ABCD를 조화점열이라고 칭합니다. AC, BD 이거를 AB분의 AD 분의 CB분의 CD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조합이 크로스 레디어라고 합니다. 비조합이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조화점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이란 BA는 마이너스 AB로 즉 순서를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정리 3인데요. ABC 점 P에서 최바 정리를 쓰고 ABC 직선 FEK에서 메넬라우스를 쓰면 다음과 같게 됩니다. 여기서는 ABC는 임의의 삼각형이고 P 역시 임의의 점인데요. 이렇게 해서 긋고 FE를 연장해서 BC와 만나는 점을 K라고 한 것입니다. 이 식을 연립하게 되면 BD분의 DC는 BK분의 KC가 되어서 BDCK는 조화점열이 되는 거죠. 결론은 이 네 점이 조화점열이라는 것입니다. 조화점열의 예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꼭지점 B, 내접원의 접점 D, 꼭지점 C, 그리고 다른 두 접점 FE와 BC와 만나는 점 K. 이 네 점은 조화점열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꼭지점 한 꼭지각의 내각의 이등분선과 변의 교점, 꼭지점 그리고 외곽의 이등분선과 변의 교점 D까지 해서 ABCD가 모두 조화점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 180도이기 때문에 B라고 하면 A 플러스 B는 180도가 되겠죠. 90도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각은 90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므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리 4입니다. 이것은 살짝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으나 정리만 배우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OCD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A, B 이 길이가 A, B이고 이 각이 세타할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지만 이것은 그냥 이 각에 대해 나타나는 함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걸 정리하다 보면 이 식은 이 식과 같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를 이용해서 나중에 다른 정리들을 증명할 것입니다. 조화점열의 기본 성질은 이 그림에서 ABCD가 조화점열이면 DCBA 즉 역행 순서도 조화점열이 되고요. 여기는 빠져야죠. ABCD와 A,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그리고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 B 더블 프라임, C 더블 프라임, D 더블 프라임 이렇게 네 점과 이렇게 네 점도 조화점열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의 증명은 정리 4입니다. 이 정리에서 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인 값도 각에 대한 함수이므로 변하지 않아서 그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이렇게 다른 점이 주어지더라도 같은 이런 직선 위에 있으면 조화점열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하모닉 펜실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조화사각형입니다. 조화사각형은 밑에 정리 2
아니, 심화 문제 2에 밑에 조화사각형이라고 작게 글씨가 써져 있을 것입니다. 1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A와 C에서의 접선, 그리고 BD가 일직선, 직선 BD가 한 점에서 만나는 사각형을 조화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나는 사각형을 조화사각형이라 하는데 그림의 상황에서 P, B, K, D가 조화점열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조화사각형과 조화점열, 조화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성질은 여기서 A, B 곱하기 C, D가 B, C 곱하기 A, D와 같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필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제 2-1입니다. 이런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게 90도라는 것이 조건이고 MN은 O는 이미에 주어진 점이고 여기서 MN을 이렇게 연장해서 만나는 점을 S, PQ에서 만나는 점을 T라고 가정해 주시면 OBP와 OQC는 닮음, ABP와 ACQ는 닮음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되고요. 이를 정리해 주면 BP와 AO는 서로 평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AO는 BAC의 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런데 BKCS, BKCT가 조화점이 되므로 아까 잘못 설명한 거는 AK는 원래 BAC의 이등분선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KCS, BKCT가 모두 조화점이 되므로 ST는 같은 점이 됩니다. 이런 증명 방법을 동일법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MN, PQ, BC가 모두 한 점에서 만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심화 문제 3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에서 AP, BC, EF가 지름인 원 3개 5원, 5, 2, 5, 3가 있죠. 이것은 코엑시얼 서클스임을 증명하는 것이 심화 문제 1입니다. 뉴턴 가우스 정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ABC와 임의의 점 D 이렇게 연결해서 EF를 정의했을 때 AD의 중점 M1, EF의 중점 M2, BC의 중점 M3를 이렇게 잡았을 때 M1, M2, M3가 일직선 위에 있다는 점.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지워드릴게요. 네, M1, M2, M3가 일직선이라는 게 뉴턴 가우스 정리이고요. 여기서 뉴턴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중심이 일직선인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방명값이 같은 점 한 개를 찾거나 코엑시얼 서클스 모두에게서 방명비가 일정함을 찾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ABC와 점 P에서 체바 정리, PBC와 EFT에서 메넬 정리를 쓴 다음 조화점열이 성립하게 되어서 비율 조작을 하다 보면 EY 곱하기 EC분의 EX 곱하기 EA는 FW 곱하기 FB분의 FZ 곱하기 FA가 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대수적 조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증명하지는 않도록 합니다. 이것을 보면 PO1 E분의 PO3 E 이것은 방명의 정의에 따라서 볼 수 있죠. PO1 F분의 PO3 F 이 두 값이 같게 되어서 O1, O2, O3의 중심이 일직선인 것은 뉴턴 가우스이고 O1, O3에서 방명비가 같은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O2이므로 O2는 O1, O3에서 방명비가 같은 점들의 자취, 즉 O1, O3와 코엑시얼 서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BP는 CQ임을 증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i는 내접원이 되고요. KSLT가 조화사각형이 되겠죠. 왜냐하면 SS 접선, T에서의 접선, KL 이 한 점 A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까 그 조화점열과 조화사각형의 성질을 보시면 A, K, O, L은 조화점열이 되게 되겠죠. 따라서 조화점열의 성질에 의해서 더 정확히는 정의에 의해서 KO분의 OL은 KA분의 AL의 성질을 가지게 되겠고 XYZ와 AOM에서 맨날을 쓰게 되면 YL분의 LZ, ZA분의 AX, XO분의 OY는 1이 됩니다. 맨헬 체반은 아까부터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을 좀 복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x5분의 5y 이 값은 이거 두 개가 평행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x5분의 5y는 닮음에 의해서 k5분의 5l이 되겠죠. 이 값이 되겠죠. 근데 k5분의 5l은 ka분의 al이라고 여기서 정의를 했습니다. 조화점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x분의 za는 여기에서 예, 이 값이랑 이 비율이 되는데 여기서 또 kx와 lz는 평행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성립하여 ax분의 za가 됩니다. 그런데 ax분의 za를 이 자리에 넣어주면 이것과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1이므로 yl은 lz 따라서 닮은 비에 의해서 qm은 mp 근데 m은 bc의 중점이므로 각각에서 빼면 bq는 cp 따라서 bp는 cq 즉 답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정리에서는 보조 정리가 필요합니다. 보조 정리를 렘마라고 표기를 합니다. W를 원래는 오메가라고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메가는 A를 지나고 BC에 접하는 원, D에서 접하는 원입니다. AD가 BAC의 각의 이등분선이 되면 원 오메가와 ABC의 외접원은 접한다는 것이 렘마입니다. XDB 이 각은 XAD와 같은데요. 이것은 저편각의 성질로 여기서는 성질만 알아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각과 같고 이것은 DXY 원주각으로 성립하게 되겠죠.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각이 엇각이 같게 되므로 이 두 XY와 BC는 평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A에서 AXY의 외접원의 접선을 그어보면 여기서 얘기했던 저편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각은 이 각과 같게 됩니다. 이 각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각은 이 각과 같겠죠. 왜냐하면 평행이기 때문에 동의각이죠. 그래서 또 A의 접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 각과 같게 됩니다. 저편각의 성질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 두 각이 같으므로 이 두 직선은 원래부터 같은 직선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선이 같으므로 따라서 AXY와 ABC의 외접원도 결국 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무한대 이것은 무한 원점 조화점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라고 표시를 해놓고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매우 멀리 있는 떨어진 곳에 한 점을 잡으면 AMD 그리고 그 점이 조화점열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K에서 사형이라 함은 조화점열에서 조화사각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 원에 대해 사용하면 조화사각형으로 바뀌고 점을 직선에 사용하면 다시 다른 조화점열을 만들 수 있는 성질 방법을 말합니다. K를 뒤에 원으로 사용하면 그냥 그 자신이 되겠고요. M을 사용하면 이렇게 연장한 선이 만나는 N이 되겠습니다. A를 사용하면 또 역시 만나는 점인 G가 되겠고요. 무한 원점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평행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여기와 여기에서 무한대로 끄서 만나면 이 무한 원점과 K를 해서 쭉 연장한 점, 즉 평행한 선인 L 그리고 D, K, N, S 하게 되면 G, N, K, L이 조화사각형이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GNKL이 조화사각형이 되면 GG, NL, KK 여기 파스칼의 육각형 정리에서 태화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죠. 공점선이기 때문에 만나는 점을 Z라고 하시면 XY를 접점으로 하면 또 역시 아까의 방법에 의해서 GKXY는 조화사각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X접점, Y접점 그리고 GK가 A에서 만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GG, YX, KK 공점선 만나는 점은 여기서 GG, KK이므로
Z가 됩니다. 따라서 XYZ는 공선점임을 알 수 있죠. 근데 조화점연의 예 1, 아까 설명했던 예 1에서 ZBKC는 조화점연이 되는데 ZBKC는 조화점연이 되지만 ZNK가 90도이므로 NK가 BNC를 이등분하게 됩니다. 이 각은 이게 지름이므로 이 각은 90도가 되고요. 그런데 이 각이 90도가 되는데 이 네 개가 조화점연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은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90도가 되는 그 조화점연의 성질에서 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으로 설명을 했었죠. 따라서 이 각과 이 각이 같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면 보조 정리에 의해서 렘마에 의해서 이 원과 이 원 역시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한 문제 3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조화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질인가, 그리고 더 어렵게 간다면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심화 문제 1, 2, 3까지 같이 달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수업은 과학 부분에서 진혁이 친구가 진행하는 항공과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동 동아리장 김한준이었습니다.